자, 최근에 한동훈이 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확정이 되고 취임식까지 깔끔하게 끝마쳤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자, 참고로 최근에 보시면은 소위 한동훈 신드롬이다, 한동훈 현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훈이가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장관 취임식 영상이 무려 유튜브 조회수 100만 뷰를 달성하는 사례도 나올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해요. 원래는 역대 정부에서 장관을 임명하는 거는 그 결국은 아무리 고위직이라도 수십 개 부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는 적어도 별로 존재감도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었는데 지금 반대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불과 최근까지도 별 존재감도 없었던 이런 1년, 2년이면은 잊혀졌을 이런 일개 장관이 왕장관이 되고 스타 장관이 되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까지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키워주고 있는 것인가? 다름 아닌 바로 민주당 자기들의 손으로 이 사람을 키워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지금 계속 이렇게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거는 절대로 국힘당이 뭘 도와주거나 잘해서가 아닙니다. 걔들은 원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들이고 단지 민주당의 무리수와 욕심이 그저 평범한 고위검사들 중에 한 명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한동훈의 운명에 자꾸 그 순풍에 돛을 달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게 한동훈은 민주당 애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검사라고 예전부터 이름이 좀 있었어요. 저도 몇 번 설명을 이 독특한 구도를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게 아니라 조국 수사를 했다라는 이유로 자기들의 어떤 정권 비리 수사를 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지들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한동훈을 가장 악랄하게 탄압하고 괴롭혔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제일 악랄하게 괴롭혔던 검사가 바로 한동훈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금의환영해가지고 어떤 칼자루를 쥐고 다시 실권을 쥐고 돌아오게 되니까 얘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이제 한동훈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렇게 탄압을 많이 받았냐면은 현직 검사가 약 1년간 무려 4번씩이나 좌천을 당하는 이런 사례는 한국의 헌정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4번이나 탄압을 좌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제 스스로 제 꾀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출세라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조국 사건을 두고 지나쳤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꾸 말도 안 되는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보여요. 솔직히 그 중에는 댓글 알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만 이거는 죄질이 굉장히 나쁜 사건이에요. 자기 딸을 의사로 만들어주려고 했던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물론 거대한 범죄지만 그런 거는 이 나라 전체 어떤 정권 비리를 보면은 아주 작은 곁다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펀드라든지 금융 비리 사건까지 지금 이 조국이라는 인물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인간들에 대한 사건 사고가 지금 엄청나게 실제로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왜 그 당시에는 제대로 유죄 판결도 안 나왔고 결과가 못 나왔느냐? 그때 당시에는 실권을 문재인 정부가 쥐고 있었잖아요. 추미애가 금융수사팀을 아예 해체시켜버리면서 민주당의 몸통들까지 그런 옵티머스 라인 펀드, 조국 일가의 펀드 비리 사건 같은 것들을 깊게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 1년 한 해에는 대한민국의 금융범죄에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받고 피고인으로 구속된 사람이 아예 0명이었다라고 하죠.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뒤에서 저지르고 있었던 짓들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것들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자기 딸 조민을 의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리수를 뒀던 이런 허위 스펙들이 일단은 본인의 가장 크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여러분들 참고로 절대로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7대 허위 스펙이 모두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온 엄청난 사건들이에요. 있지도 않았던 대학 총장의 표창장을 억지로 위조해서 만들지를 않나? 그 밖에 수많은 논문 제1저자 사건 등 위조를 하면서 수많은 입시 부정을 실제로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았던, 정당한 심판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리가 많은 사람을 무리하게 차기 유력 대권 후보 같은 걸로 스타 정치인으로 키워보려고 억지로 무리수를 두고 기어이 임명 강행까지 했던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이었죠. 결국 그런데 어떤 일이 왔습니까? 최악의 결과가 나왔죠. 결국 조국도 낙마를 해버렸고 정치인으로서 그 생명을 사실상 잃게 되었고 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도 이 그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던 거 명분도 약하던 걸 억지로 밀어붙이다가 정권 중반에 치명적으로 그 동력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됐었죠.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는 원래 존재감도 없었던 그런 한동훈 같은 일개 검사들을 최악의 정적으로 자기들 손으로 키워주기까지 했던 진짜 최악의 결과를 만든 게 바로 이 조국 임명 강행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의 잘못으로 한동훈의 운명을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한동훈의 딸은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모 국제학교에서도 전교 1등, 2등을 여러 차례 하고 언어, 수리, 외국어 같은 이런 전국 상위 0.1%의 성적을 유지하며 때로는 모의고사에서 전국 1등까지도 해본 적이 있는, 애초에 그러니까 조국 집안하고는 체급 자체가 급이 안 되는,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짚고 넘어간 사안이고요. 자, 그리고 조국이 물러나고 난 뒤에 추미애가 새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오면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더욱더 이제 설상가상으로 얘네들이 잘못된 어떤 짓을 저질렀죠. 추미애도 결과적으로는 윤석열과 한동훈 같은 인물들을 차기 대권 후보이자 정부로 만들어주고 지금의 유력한 어떤 스타 장관, 왕 장관으로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게 바로 추미애죠. 애초에 과거 그때 당시에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처음에 했을 때도 수많은 기술을 건너뛰고 선배들을 잘라대면서 자기들의 정권 입맛에 맞다고 이렇게 파격 인사를 해줬었는데, 이후 윤석열과 한동훈이 갑자기 이제 조국 수사를 하고 정권 비리를 겨냥하게 되자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유로 검사 인사 학살을 2차례에 걸쳐서 전국에 수백 명씩 대규모로 남용을 했었죠. 대규모로 인사숙청을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조국 사건처럼 워낙에 근거와 명분이 확실한 일을 가지고도 인사탄압을 해버리니까 여론과 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으로 뒤집어졌던 거죠. 그렇죠. 반대로 정권 수사를 하다가 핍박받는 어떤 그런 정의로운 검사들이다라는 이런 구도를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민주당 애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윤석열과 그 핵심부와 한동훈은 계속 언론과 미디어에 이렇게 부각이 되고 이름이 오르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현직 검사가 1년에 4번이나 좌천을 당하는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던 탄압입니다. 정당한 명분과 증거를 가지고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은 탄압을 했고, 반대로 민주당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충성을 하는 검사들, 강아지처럼 충성하는 검사들은 말도 안 되게 승진을 시켜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끈없고 인맥 없는 전국의 대부분의 평범한 평검사들의 민심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반발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평범한 전국의 검사들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탄압에 반발심을 가지게 되는 한편, 자연스럽게 기왕이면은 지들 선배인 윤석열과 한동훈 쪽으로 마음이, 감정이 이입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소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을 저는 이 두 사람도 솔직히 절대로 100% 있는 그대로 믿지는 않아요. 한동훈과 윤석열도 아시겠지만, 어르신들 일부는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수사를 지나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100%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흘러갔고, 그 윤석열과 한동훈을 그래서 결국 누가 키워줬느냐, 걔들 손에 가장 잘 드는 그 어떤 전설의 명검을, 그 권력과 실권을 누가 쥐어줬느냐, 바로 문재인과 추미애 같은 민주당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추미애가 그 사람들의 운명을 키워줬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검사였던, 국민들 사이에서 이름도 없었던 그들을 바로 얘네들의 욕심이 키워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에 취임을 한 이후 검찰과 법무부 인사에서 아주 그냥 친민주당의 인간들로 도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유튜브 얼음사이다 채널에 영상을 올려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그때 당시에 스스로 무덤을 팠던 거죠. 욕심 때문에. 현직 검사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100여 명 이상이 추미애와 문 정권의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이런 일들은 모두 한국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사건들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그때 당시에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마치 그러니까 영화 시나리오처럼 탁탁 이렇게 빌드업이 짜맞춰지고 있었던 겁니다.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추미애의 이런 무리한 인사보복, 인사탄압 이런 것들도 제가 2년 전 당시에 이런 것들 다 올렸던 영상들입니다. 일개 유튜버들도 이렇게 알고 있었던 무리수를 자기들만 몰랐다라는 거예요. 구중궁궐에서 아첨꾼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자기 강성 지지자들에게만 둘러싸여서 현실을 못 봤으니까요. 자, 얘네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지만 않았어도 오늘날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캐릭터들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흔한 고위검사 1, 고위검사 2로서 적당히 이름 없이 엘리트 코스를 마감하게 됐었겠죠. 자,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로 치명적인 실책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가 칼춤을 추면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매우 막강해졌다라는 점이에요. 얘네들이 무리수를 두면서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강력해졌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법무부 장관이 그래도 검찰 조직과 검찰총장을 상당히 이렇게 정중하게 예우를 하면서 상호 존중을 해주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는 거의 완전하게 상하 관계의 그런 전례가 만들어진 상황이죠. 원래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나가가지고 적당히 욕이나 먹다가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에게 어필할 만한 기회는 별로 없었던 장관직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라는 이름으로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을 족치면서 정치적인 숙청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칼잡이 부서가 되어버린 거죠, 법무부가. 특히 추미애는 민주당의 대표 출신인 대표적인 왕장관으로 군림을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상호 존중하던 그런 전통과 관례를 개나 줘버리고 검찰 인사에다가 적극적으로 지가 개입을 하고 권력을 일방적으로 휘두르는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무리수를 두려면 깨끗하게 명분상의 내용물에 책 잡힐 일이라도 없게 만들었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죠. 정권 비리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의 권력을 악용했었다라는 겁니다. 확대까지 시켜가면서 말이죠, 권력을.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정권 비리를 추미애가 은폐하려고 했다 이런 게 제가 절대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틀린 소리도 아닙니다. 실제로 추미애가 그 뒤에 무슨 짓을 했냐면은 실제로 추미애는 금융수사 관련 팀을 검찰 내에서 그 조직을 완전히 해체를 시켜버렸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금융수사와 지능형 범죄 수사를 완전히 중단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짓을 왜 했겠습니까? 그렇죠. 금융수사를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대가리급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옵티머스 라인펀드, 조국 일가의 펀드 비리 사건들이 뭐 어떤 사건입니까? 그게 다 금융형, 지능형 범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조직이 그걸 아예 못 건드리도록 금융수사를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명분이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알만한 검사들, 똑똑한 사람들은 이거를 이를 갈면서 되게 불쾌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당시 지들이 내세우던 그런 검찰개혁 같은 것에 방해가 되던 이 검찰 조직을 완전히 그때 당시에 권력적으로 짓밟아 놓았었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현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엄청나게 막강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선검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한테 철저하게 탄압을 당했던 그 한동훈의 손에 세상에서 가장 잘 드는 그 칼날을 쥐어준 셈이라는 겁니다. 자, 실제 한동훈은 곧바로 추미애가 해체됐던 검찰 내의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다시 설치시키면서 조직을 부활시켰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한동훈은 추미애가 해체를 시켰던 그런 금융범죄, 증권범죄 합수단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부활을 시켰어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라인펀드, 옵티머스 사태, 조국 일가 펀드 비리 사건 등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정조준되게 생긴 겁니다. 반대로 추미애는 바로 이런 정권의 비리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금융범죄 수사팀을 해체를 시켰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딱딱 정리가 되고 머릿속에 맞아떨어지게 될 겁니다. 추미애는 그러니까 정권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수사팀을 해체를 했고 반대로 한동훈은 그 과거의 범죄들을 들춰내기 위해서 증권범죄 합수단을 재설치, 부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한편 이성윤 중앙지검장처럼 이런 대표적인 간신배들도 있었죠. 한 1년, 2년 전만 해도 달콤한 꿈을 꾸면서 머리에 별 달고 거들먹거리던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에 충성을 하던 양심과 영혼을 팔아버린 간신 검사들입니다. 근데 얘네들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애들은 이제 박살나고 팍팍해지게 생긴 겁니다. 가시밭길을 걷게 되겠죠. 참고로 이성윤 검사장도 당연히 전북 고창 출신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편파적인 고위공무원 인사를 남발한 최악의 정권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자기들이 상관이라고 한동훈한테 그렇게 갑질을 해댔어요. 부하 검사들이 한동훈 관련된 사건들을 무죄가 맞다고 여러 차례 이렇게 보고서를 가지고 오면은 그거 승인 못 해준다라고 막 그렇게 그거를 뒤돌려 보내버리고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골적으로 문정부와 민주당에만 아부를 하면서 헥헥거리던 이런 검사들이 이제 다 대가를 치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라는 게 그래서 뭐다? 다 인과응보. 본인들이 저지른 거를 되돌려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성윤 검사를 비롯해가지고 문정권에 굽실거리고 손바닥을 비비던 이런 인간들 다들 이제는 좌천되고 한직으로 밀려나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지금 밀려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참 웃긴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문재인과 민주당이 과거에 전국의 검사들을 상대로 툭하면은 수백 명이 넘는 인사를 갈아치운 전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런 거를 하더라도 누가 정치보복이다 외압이다 말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설사 민주당 애들이 억지를 부리더라도 그 정치보복이라는 논리는 이제 설득력이 지극히 국민들에게 떨어지게 된 겁니다. 왜? 아무리 사람을 갈아치우고 바꾸려고 해도 민주당이 저질렀던 것보다 규모가 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얘네들 도려낸다고 해서 솔직히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도 정치보복이라고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가장 큰 보복과 탄압을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그렇죠. 간단한 일이라는 겁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추미애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사자성어가 됐네요. 인생사라는 게 참 세옹지마 알 수도 없고 바로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욕심내고 저질렀던 무리한 짓들이 그대로 다 되돌아온다.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문재인, 추미애, 조국 이제 바로 너희들의 차례입니다. 본인들의 손으로 탄압하고 악랄하게 없는 죄를 덮어 씌우려고 했던 그 검사들, 사냥개들에게 이제 본인들이 당할 차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번 찝찝한 사족을 한번 남기자면은 저는 윤석열과 한동훈 같은 사람들을 100% 믿지는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과 한동훈은 과거에 이명박, 특히 박근혜 전 정권을 수사할 때 그때 당시에는 뭐 법에도 진짜 없는 논리를 강제로 끌어오면서 없는 논리를 만들어내면서까지 굉장히 잔인하고 좀 그때 당시에는 비열한 수사를 실제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지나친 수사를 그때 당시에는 했어요. 그런데 뭐 어쩌다 보니까 참 역사의 수레바퀴라는 게 묘하게 굴러가가지고 자기들 손으로 키워주었던 이런 검사들이 이제 자기들 말을 안 듣는다고 민주당 애들이 과도한 탄압을 하고 불이익을 줬죠. 그래서 완전히 원수 관계로 돌아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사람들이 차기 정권의 가장 핵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민주당 애들, 문재인 같은 애들, 추미애 같은 애들이 본인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이제 돌려받을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좀 한 가지 이렇게 당부를 드리자면은 이런 검사 출신의 사람들을 너무 100% 일방적으로 찬양하지는 마시고요. 조금만 이렇게 저처럼 감정의 거리감을 두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이 검사들이 기존의 그 여의도 정치판에서 나 몇 선이다 몇 선이다 그래 굴러먹었던 그런 노회한 국힘당의 그런 썩어빠진 정치인들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민주당 586들을 도려내더라도 더 많이 도려낼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감정적으로 일정한 거리감은 두고 이들에게 적절한 또 지지자로서 긴장감도 조성해 주면서 얘네들의 또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지켜봐야 되겠죠. 뭐 어쨌든 민주당 전 정권, 문재인 정권 인간들이 바로 본인들이 저질렀던 대가를,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행복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